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산업계가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장 가동률이 전월 대비해서 3.6% 감소했다고 하죠. 또 이번 주 후반에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것이 예상치를 둔화하게 된다면 그래도 금리 상승 종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계속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 첫 번째 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와 함께 또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죠.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존스는 0.1% 정도, 나스닥은 0.84%, S&P 500 지수가 0.54%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더 강하게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인데요. 사실 어제는 양시장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과 테마들만 움직였었죠.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도 눌리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0.54%, 코스닥이 0.65%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와 함께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바로 투자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함께 좋은 전략들 다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출연하셔서 한 주간의 풍성한 수익률을 챙겨주시는 우리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최창림 멘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계좌는 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시간인데 그래도 우리 계좌만큼은 좀 풍성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따뜻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인사 말씀 전해주셨어요. 11월에는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수익률을 좀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12월에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최근에 그 파월 의장의 긴축 종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벌써부터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빨리 긴축 그 완화가 진행된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시점을 지금 내년 3월로 보고 있는 UBS라든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한 6월에서 7월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긴축 종료와 함께 좀 어떤 좀 금리 인하 그리고 매크로적인 부분의 좀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시에 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약간의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앞으로 좀 추가적인 좀 더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사실 뉴욕 증시가 지속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이 돼서 좀 하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 시장은 하락을 딛고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영향을 당분간은 안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받으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승폭은 뉴욕 증시보다는 우리 시장이 앞으로는 더 클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상승했던 것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이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미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보자면 사실 증시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 개별적인 종목군의 움직임들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대한 기대감이 풍성했었는데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는 뭐 요소수나 STO 관련주들만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테마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확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빠르게 갈아타는 전략이 좀 필요할지 아니면 내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 뭐 반도체나 로봇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묵직하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한데 최창림 멘토님은 어떤 전략이 좀 좋다고 보실까요?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월 준비 잘 하셔야 1월, 2월에 이제 수확하는 시즌을 좀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부터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이 좋아지면 저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뭐 접근을 할 수 있으나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적중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는 제가 일전에 한번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평균으로 내봤을 때, 3개월 평균으로 내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과 중기 그리고 장기로 봤을 때 대부분 수익률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래요? 예, 비슷한데. 중기나 장기는 훨씬 더 안전해요. 예, 안전하고 좀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단기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손실이 날 때는 또 크게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한 3개월치를 놓고 통계를 내보면 이거는 다 뭐 통상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뭐 억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가 어려워요. 억 단위 투자를 하시는 네, 분들. 그 호가창을 잡기도 어렵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정말 확신 있는 종목에다가 비중을 좀 크게 태우셔가지고 좀 끌고 가는 전략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렇게 집중 투자를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네. 예, 그 확신과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방금 앵커님이 말씀했듯이 뭐 전주에는 AI와 자율주행이 뭐 굉장히 이슈가 많았지만 이번 주에는 또 STU 토큰 증권과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요소수 요소수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다음 주에 되면 또 다른 테마가 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테마성으로 단기간적으로 좀 급등락 심한 이런 변동폭이 큰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셨다가 물리신다라고 하면은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근 자체를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래된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런 단기도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고 어떤 시간적 여유라든가 장을 지속적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이라면은 네. 이런 거는 조금 이런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조금 안내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참 궁금했어요. 단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중기적,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과연 수익률이 어떤 게 가장 좋을지 궁금했는데 우리 최창림 멘토님은 세 개가 다 비등비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기 투자처로 또 반도체와 2차 전지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지금 시노펙스와 다날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25%, 27% 이게 가상화폐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담수화 관련주로 해수 담수화 관련주로 소개해 주신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 약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과 함께 또 중장기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투트랙으로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단기적인 종목도 잡아보시고 또 중장기적인 투자처도 안전하게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창림 멘토 따라오고 싶다 하시면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장기적인 투자와 단기적인 투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단기 투자할 때 그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에서 확 찔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이제 서울에서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이 됐잖아요. 근데 뭐 생각보다 평가들이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계속 믿음을 가져가도 괜찮을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투자 전략 이미 좀 고점인 종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저는 방송에서 네.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자율주행 테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지금 어쨌든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그 심야 자율주행 그 버스가 운행이 됐습니다. 운행이 되고 있고 아마 그 내년 상반기에 또 어떤 제네시스 쪽에서 이제 레벨 3에 대한 어떤 자율주행 그 자동차가 또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팩트가 좀 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핸들을 잡고 운행을 하시는데 이거를 놓고 운행을 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임팩트가 조금 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어떤 통신 관련된 쪽 그런 테마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도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텔레칩스나 칩셋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좀 대표적이잖아요. 이미 고점을 한번 갔다가 약간 눌린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자리일 건지 아니면 좀 후발주로 다른 안전한 종목들 찾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안전한 종목을 찾아야 되고요. 네네. 사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돼 있고 좀 고점 부근이다라고 조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는 그런 좋은 종목으로 컨택을 하셔야 그래야 뭐 중기든 장기든 비중 세게 태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종목은 그러면은 최창림 멘토님이 알려주시나요? 네, 그거는 이제 네, 네. 저하고 이제 같이 하시다 보면 제가 다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사실 아까 단기와 중기, 장기 말씀드렸지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기하고 장기가 수익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오늘 얼마 벌었네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놓고 보면 계좌를 키우는 그 트레이딩은 중기나 장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장이 안 좋을 때는 안 먹혀요. 장이 안 좋을 때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앞으로는 저는 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라든가 뉴욕 증시의 상승폭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폭이 더 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중기 장기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란톡방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와 보시면은 아마 만족하실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사실 멀리 보면 좀 중장기적인 전략들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자율주행 쪽에서도 급격하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 또 쳐다만 보고 아쉬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따라 후발주 좀 안전한 종목은 최창림 멘토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또 선물해 주시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그 종목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또 로봇주들이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핫했는데 어제 좀 로봇주들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로봇주들도 계속 지금 믿고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로봇주는 자율주행 이런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보다는 아주 고점은 아니고 좀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안전한 자리인 것 같거든요.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한 12일 정도 연속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12일 정도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 상장 첫날 발생됐던 그런 거래량들을 지금 다 소화하면서 이미 뛰어넘은 상태고 지금 12일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이 어느 정도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틀 연속 좀 빠지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후에 뭐 10%대 하락을 보인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12일 동안 상승한 그 상승 피로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반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주가 추이를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뭐 저는 아직도 로봇 테마군들은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지금 하락하면서 조정이 나왔고요. 지금도 지지 라인은 다 지키고 있으면서 우상향 흐름은 차트상에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한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해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로봇 테마군들은 앞으로 뭐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앞으로 뭐 의료용 로봇이라든가 로봇군들의 어떤 이런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테마군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주요 테마들 짚어봤는데 지금 굉장히 개별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자세한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장은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도 숨고르기를 하는 건지 지금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각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1,200억 원대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LG전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1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기관입니다. 외국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는 매수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98억 원대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뜨고 있는 테마 또 지고 있는 테마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렴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했던 이 폐렴이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서 이제는 인접국인 대만까지도 확진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아동협회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너무 대응을 못하고 있다,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관련주인 수젠텍 등과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소수입니다. 어제도 제가 들고 왔던 테마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제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들에게 돌연 수출을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면서 빨간불을 켰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협력 관계 변함이 없다라고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긍정적인 내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드렸던 폐렴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코로나19를 또 겪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소아 진료 대란까지 함께 겪었기 때문에 다소 단기 테마로 그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양자암호 제가 들고 왔습니다. 요즘 수단매가 계속해서 돌아주면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관련주인 텔레필드가 최대 주주 변경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4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테마도 있습니다. 요즘 해운지 정말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까지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테마로 이름을 잡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살펴볼 시간이 됐죠.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같은 종목들 STO 관련주이죠. 오늘도 역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TO의 핵심 중 하나가 다양한 IP를 보유를 하는 것인데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금융이라든지 신재생 쪽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IP들을 대거로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주로 꼽히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테마 중 하나였죠. 26%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어제 15%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와 44조 규모의 공급 제약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0.3%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이죠. 이 에코프로비엔과 함께 따라가서 어제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역시도 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G케미칼 역시도 앞서서 짚어드렸던 이 테마 중에 하나인 관련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유니온이 불수원이라는 브랜드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 그룹주들 오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짚어드렸던 테마 중 하나네요. 양자암호 관련주다라는 거 짚어드리면서 1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바이오 로직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죠. 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사선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약물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신약 승인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을 한번 찾아봤더니 3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 성장률 부문이 모두 역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을 찾아서 떠나볼 시간이 됐죠. 자,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시장의 개별 종목군으로 상승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률을 잘 잡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창림 멘토님,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그리고 11월에 잡아주셨던 종목들이 수익률을 아주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실게요. 자, 지금 다날이라는 종목이 가장 아래에 올라와 있는데 27.62%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10월 31일에 방송 중에 공개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고요. 27.6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STO 수혜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서 또 NFT까지 이 다날은 관련주로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잡아주셔서 거의 30%의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고요.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해수 담수화 관련주로 또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죠.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 종목도 2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
신정호 씨, 우리가 수익률 리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알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급등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진짜 잡았어야 됐는데 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수익 많이 챙기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가져가 봐야 될지 이제 매도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단알 같은 경우는 그 결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해외에서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건데 그런 결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거에 좀 대장주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단알도 지금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하락을 했고 이 하락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되돌림이 나오면서 좀 바닥권에서 좀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종목을 드렸었고 저희 2차 목표가가 지금 4,600원입니다. 그 4,600원인데 오늘 달성을 했어요. 오늘 달성을 하면서 지금 한 27% 정도의 수익권이 좀 발생이 됐고요. 사실 저희는 완전히 바닥권에서 잡아서 네. 지금 2차 목표가인 4,6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는 안전하게 사서 수익을 크게 내고 나오자 이런 부분의 취지에서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한 27%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도 지금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요 정도에서 드렸어요. 지금 아니 근데 이 종목이 네. 시노펙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해수 담수화 이슈가 있었나 싶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사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해수 담수화뿐만이 아니고 그 반도체 쪽 관련된 방진복 쪽 관련된 네네. 내용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공기 정화 필터라든가 맞아요. 좀 미세먼지 관련된 좀 테마도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보통 우리나라가 겨울 되면은 이제 그 미세먼지가 항상 문제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날 좀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 급등이 나오는 거는 특정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급등이 나오려고 했으면 이거는 그냥 가야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수 담수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 그 폐수가 지금 오염수가 계속 방류가 지금 3차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곧 이 시노펙스가 한 번 더 이슈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요 부분에서 지금 안내를 드렸었는데 사실 안내를 하고 그동안 좀 많이 흐름이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하다가 금요일 날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저희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이 부분도 좀 한 20% 넘게 좀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안하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구간은 약간 뭐 불안해할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심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네. 이 수익권까지 끌고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좀 추가적인 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좀 공략이 좀 가능하긴 하나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안암전자도 맞아요. 네, 안암전자도 수익이 좀 크게 났는데 네. 아마 요 부분일 거예요. 아마 요 부분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한 번에 이렇게 20%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1차, 2차 목표가 다 터치하면서 수익이 나는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종목을 드릴 때 이게 당장 내일이라도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아니면 안 드려요. 오. 그리고 중장기 포지션에 있었을 때는 제가 만약에 제 전 재산을 이 종목에 걸 수 있다, 다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종목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종목들이 확신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믿고 한번 같이 참여를 하셔서 좀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 1월, 2월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 잘 하셔서 1월, 2월에 좀 계절은 겨울이지만 계좌는 봄이 되시길 좀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단알 봐주셨고 시노팩스도 바로 이어서 봐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략한 이후에 계속 상승을 이어가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완전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안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앞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좋은 종목들 정말 멘토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내가 전 재산을 걸고라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믿고 따라오실 수 있는지 아시겠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1월, 2월까지 수익 많이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팍스 최창님 이렇게 검색하시면 최창님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이 나옵니다. 거기서 오늘의 공략주도 만나보시고 자세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시장 전략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렇게 또 수익률 살펴봤는데 시장에 지금 뭐 개별 종목 장세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수나 그다음에 양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있었는데 사실 지금 좀 떠오르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폐렴일 것 같아요. 중국의 폐렴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요 며칠 계속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수혜주들을 좀 찾아보자면 뭐 진단 키트도 있을 수 있고 마스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장님 멘토님께서는 어떤 쪽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 이런 투자 전략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마스크 쪽으로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마스크 쪽 그 관련된 그런 그 테마군들의 좀 움직임이 조금 좀 꿈틀꿈틀대면서 지금 상승 초입 부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그 이미 노란톡방 안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가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궁금하시다 그런 분들은 네, 들어오셔서 좀 안내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힌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시노팩스 같은 수익 내주신 종목도 이 마스크 필터 관련주로 또 소개를 해주시기도 네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마스크 관련주들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다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날아가서 네. 관련주 뭐였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좀 몇 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네. 최근에 수익 냈던 종목으로는 웰크론. 웰크론? 네, 웰크론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웰크론이 지금 좋은 자리에서 조금 움직임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그 마스크 쪽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좀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주식은 대응입니다. 대응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적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하실 수 없는 분들은 그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뭐 차트 기법이라든가 어떤 그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안내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사실 카톡방 안에서는 제가 오늘 조금 몇 개 노란톡방? 추려서 가져오긴 했는데 노란톡방 안에서는 지금 요런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나오면 사실 오늘 1시간을 떠들어도 모자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좀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갖고 나온 종목도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고 오늘 당장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갔어요.
이미. 예, 지금 많이 간 건 아니고요. 네. 한 5% 정도 상승을 했다가 약간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앞으로는 일주일 안에 답이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제가 다음 주에 나와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브런치 메뉴는 꼭 담으셔가지고 좀 수익 좀 내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네. 지금 어떤 시노펙스라든가 아남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 브런치에서 나갔던 종목들이거든요. 시노펙스, 아남전자, 또 뭐였죠? 다날? 네, 네. 다날 네. 이런 종목들은 다 지금 브런치에서 나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거는 좀 담으셔가지고 좀 다음 주에는 좀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지금 5%가 올랐다가 지금 잠깐 빠지긴 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 여기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나올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관여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종목은 꼭 담으셔서 다음 주에 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지난주부터 우리 최창님 멘토님의 종목들 아주 유심히 살펴보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공략주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바로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걸까요? 5%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오늘 몇 개 없는데? 오늘 요소수? 오늘 그 브런치 메뉴는 네. 보안 관련주입니다. 보안 관련주. 네, 보안 관련주인데 네. 사실 오늘 그 시장의 어떤 트렌드하고는 좀 맞지는 않아요. 오. 그러니까 테마하고 좀 엮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안 관련주긴 하지만 이 종목은 양자 암호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텔레필드가 지금 이제 상한가 가면서 엑스게이트도 굉장히 좀 큰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양자 암호 테마군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도 양자 암호 쪽으로 좀 엮이면서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하지만 크게 수익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은 일단 그 생체 인증 기술로서 이제 글로벌적인 그런 인정을 받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지금 세계 표준 기준이죠. PKI 인증을 받으면서 어떤 앞으로의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생체 인증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지금 확보를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선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기업은 이제 양자암호 기술을 한국 과학원으로부터 이제 기술 최초 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도 지금 좋게 찍히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이 생체 인증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공인 인증서라든가 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부분인데 네. 사실 생체 인증 같은 경우는 빠르기도 하고요. 예, 빠르고 그리고 어떤 전자문서보다도 훨씬 간편하죠. 더 간편하고 네. 안전합니다. 네네. 예,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체 인증이라고 하면은 뭐 지문도 있을 거고, 뭐 홍채 인식도 있을 거고, 뭐 안면 인식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음성 인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이미 뭐 삼성과 뭐 ARM, 뭐 구글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뭐 이미 그 대기업들에서는 굵직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이미 생체 인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표준 기준이 이제 파이도를 통해서 이제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체 인증 활용해서 조금 선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주요 레퍼런스로는 이제 뭐 현대 그리고 뭐 법무부, 뭐 국세청, 뭐 은행에서도 지금 가면은 이렇게 지문으로 네네, 보통 인식을 맞아요.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행이라든가 뭐 카드라든가 뭐 그 정부에서 네. 운영하는 기관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현대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뭐 자동차 쪽으로도 좀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문서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 전자문서에 대한 진본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문서에 대한 진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변조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본 마크를 통해서 손쉬운 진본성을 검증을 하고 이제 진본 마크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전자문서가 좀 발송이 되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주는 전자문서가 발송이 되는 그런 솔루션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한국과학기술정보원으로부터 양자암호 개발 기술에 대한 국내 최초로 이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2016년부터 이미 전담 연구소를 만들어서 네. 지금 양자암호에 대한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2016년도면은 지금 한 7년 정도 됐고 거의 그만큼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한국과학기술정보원으로부터 이제 국내 최초로 양자암호 개발 기술을 이전을 받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궤도 위성이라든가 뭐 스타링크에서도 지금 위성을 계속 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저궤도 위성은 앞으로 이제 기존 위성보다는 지면과 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네. 좀 빠른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이 앞으로는 굉장히 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위성 데이터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 처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암호 처리 기술 개발도 지금 정부 국책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종목이 그 국책 사업에 지금 참여한 기업들 중에서는 주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시장에 지금 좋은 내용들은 다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양자암호도 그렇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안에 완전 탁월하게 기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NFT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데 NFT도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서 나의 소유권을 좀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 양자암호랑 보안이랑 이쪽이 좀 같이 연관돼서 상승해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사실 비트코인을 초반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트코인을 저는 안 했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도 안 하세요? 네, 지금도 안 합니다. 네네. 저는 주식만 하는데 네. 일단 비트코인이 초창기 때 그 일본에 있는 대형 그 거래소가 맞아요. 해킹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좀 해킹을 네, 당한 네, 적이 네. 있어요. 이제 그게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해킹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직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토큰 증권이죠. STO라든가 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해킹에 대한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기존 어떤 그런 해킹 시스템보다 양자암호 쪽으로 관련된 해킹이 심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 양자암호에 대한 그런 보안을 2016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뭐 국내 어떻게 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도 지금 국내 1호입니다. 국내 1호 양자암호 통신장비 보안 기능 확인서를 획득을 했어요. 이게 얼마 전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앞으로는 양자암호를 지금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을 좀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 종목은 또 자회사가 지금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에 IT 솔루션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그 대형 시공업체죠. 사우디의 네스마 앤 파트너스와 그 다량의 건설 장비를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렌탈을 하고 있고 이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이 종목은 네옴 그 스마트 시티를 완수하기 위한 이제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검토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보셔도 좀 무관할 것 같아요. 네옴시티 관련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그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뭐 좀 우리 경기가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까지도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실적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요 차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저는 여기 요 앞쪽에 긴 그 꼬리를 단 윗꼬리를 단 이 양봉을 돌파를 하면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좀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차트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보안 관련주 중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국내에 되게 특별한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네옴시티 프로젝트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종목인지 약간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종목명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 알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또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공략 전략까지 받아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바로 들어오셔서 최창림 멘토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팍스 브런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